발급한 전자세금계약서라는 표현 때문에. 근데 이런 글자가 안 적혀 있고 그냥 아래 다음 자료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우리 뭐 이렇게 메뉴를 열었던 메인 메뉴를 가지고 있던 보시면 위 상단 부분에 우리 회사 이름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 회사 이름이 상단 부분에 적혀 있으니까 여기든 그럼 세금계약서 봤을 때에 이 세금계약서에서 지금 우리 회사가 여기에 있죠. 미래산업이.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공급자에 있으면 매출이구나. 얘가 세금계약서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매출 세금계약서면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체크하실 게 자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약서죠.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약서면 우리가 세금계약서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종이라면 우리는 체크를 안 해줘야지 세금계약서 합계표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를 해서 맞추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약서도 아니다도 체크를 하면서 컴퓨터에 입력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작성일자 공고가액 3개 있는데 아래쪽에도 컴퓨터 10개 단가 100만원 그러면 자동으로 컴퓨터 공고가액 1000만원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제품을 매출했는데 돈을 받는 건 아래에 현금으로 돈 100만원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외상했죠. 우리가 장부에 입력하는 걸 지금 할 건데 장부에도 쓸 건데 외상했으면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품 매출한 건 일반적인 상거래잖아.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1000만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현금 100만원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지금 아래 우리가 돈 받는 거 쓰는 거에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돈 받는 거에 대한 쓰는 칸이 있나요? 없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은데 우리 실무에서도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에 돈 받았을 때도 여기 현금의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은 우리가 실수령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 말 없으면 차변에 현금 받았다고 쓸 건데 문제에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받았다고 문제에 적어 놓고 세금계약서에는 현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맹목적으로 현금이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돈 받아도 우리가 돈 받은 거죠. 그럼 장부에는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잔액을 높여야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거래 상대방은 법물금속이죠.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날짜가 7월 달이네요. 자, 그럼 우리 월 7월 달로 가고 자, 7월 2일이죠. 그러면 2 엔터. 자, 세금계약서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11번이라고 치는 거예요. 숫자 11번. 그러면 이제 품목은 우리 세금계약서에 있는 대로 컴퓨터 10개 단가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죠. 자, 그럼 거래처 쓰는 곳에서 지금 우리 회사 정보야 뭐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래 상대방은 우리 지금 법물금속이죠. 그럼 F2번 눌러서 찾으셔도 되고 우리가 일반 전표 때처럼 그냥 법물이라고 두 자만 쳐도 법물금속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법물금속이고 전자세금계약서 유무의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의 세금계약서에 1번 여부를 0번 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번 지금 세금계약서는 전자세금계약서니까 숫자 1번을 누르셔서 여기에 여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상단부 입력은 다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쭉 썼는데 자, 시험에서 우리가 꼭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작성일자, 날짜,
날짜가 당연히 얘는 정확해야 되고, 다음 과세 유형이 정확해야 돼요. 얘는 틀리면 그냥 부분 채점 없이 3점 감점이에요. 그리고 공급 가액, 이 사이에 지금 제가 네오박스 안 한 품목 수량 단가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사실. 근데 뭔가 쓰고 싶으니까 알려주면 제가 보고 그대로 쓰고, 아니면 의미통하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입력하는 거고, 세액은 과세 유형 때문에 컴퓨터가 알기 때문에 제가 세액을 체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가 우리한테 중요한 채점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네오박스 한 것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그냥 3점 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다 아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제가 체크 안 한 부분들 있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분계 유형 적혀 있는 곳에도 제가 체크를 안 했죠. 여기는 이제 아래 일반 전표 쪽에서 우리를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게 메뉴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이 분계를 클릭해 보시면 0번은 분계 없음,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얘는 0번은 우리가 그냥 엔터 치고 아무것도 안 한 거랑 같은 결과인 거고, 1번은 지금 물건 팔았잖아. 그러면 전부 다 현금 받았으면 입금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1번 누르면, 화면만 그냥 보시면 제가 1번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100만원 하고 물건 1000만원 하고 전부 다 입금 전표로 차변에 현금 돈 들어오도록 분개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게 인지한 거예요. 그냥 여기 써주면 우리 분개 편하게 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만약에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 때 쓰는 거예요. 얘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는 맞죠? 근데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2번 외상이라고 하면 매출이니까 전액 다 외상 매출금으로 1100만 원을 다 분개해 줄 거예요. 그럼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이면 위에 쓰는 게 편하겠죠. 근데 꼭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직접 그냥 외상 매출금 다 써도 되는데, 이 기능 쓸 거면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되면 편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3번 혼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일이 다 작성을 하는 건데, 3번 혼합 누르면 일단 우리 물건 매출이라는 건 컴퓨터가 알겠죠. 여기서 11번이라고 썼으니까 매출이라는 거 알 거잖아. 그럼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이 있다는 걸 아니까 100만 원의 부가세 예수금은 분개를 해줘요. 그리고 제품 매출이라고 금액 계정 항목 들어온 거는 자주 쓰는 거라서 우리가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서 뜨는 거지, 이걸 꼭 써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품 판 게 아니고 비품을 판 거면 그냥 비품이라고 바꿔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만 잡아준 거고, 그럼 우리가 매출이니까 대변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면 뭐 팔았는지 장부에 지울 거 있으면 지우고, 아니면 지금처럼 판 거면 팔았다 쓰고, 차변에 돈 받는 것까지 쭉 순서대로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혼합이고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혼합은 그냥 내가 알아서 차변 대변 쓰는구나. 근데 컴퓨터가 부가가치세 분개는 자기가 알아서 해줬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을 할 게 아닌데 4번 카드는 우리 카드 거래일 때에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카드로 뭔가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돈 받거나, 아니 우리가 썼으면 카드사에서 돈 나갈 거다고 분개를 했죠. 그걸 좀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못 쓰고 아닐 때 쓰는 거라서 제가 얘네들 특성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하시되, 이것 때문에 유형 잘못 잡아서 분개가 틀렸다는 말이 나오면 오히려 독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개 유형 선택이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 시험 때 메인 매출 전표 해봐야 5문제예요. 5문제이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해서 직접 분개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시간 걸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현금은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이유가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돈 주고받고도 현금 영수증 주고받는데 현금 영수증이라고 1번 현금 누르는 순간 난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을 쓸 수 있는 칸이 없어져요. 그럼 분기가 틀렸으니까 당연히 오답 처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때 현금 영수증 거래 있어봐야 한 개예요. 그거 얼마나 편하려고 모금 그런 건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주로 혼합을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 혼합이다라고 하면 자, 이번엔 지금 우리가 현금도 거래했고 외상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 유형을 3번 혼합이라고 하시고, 그럼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컴퓨터에는 제품 매출의 커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제품 매출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아니면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주 쓰는 거니까 우리 자주 쓰는 거라서 이거 나오게 해라고 설정해 둔 거예요. 환경 설정에. 꼭 읽어야 된다가 아니고. 근데 제품 매출이 맞죠? 지금은 맞으면 엔터 쳐서 다음 줄로 내려오면 돼요. 엔터 쳐서 다음 줄로 내려오고, 아니면 수정하고 오는 거예요. 금액도 아니면 수정하고. 지금 맞으니까 엔터 쳤어요. 자, 그럼 이제 대변은 끝났으니까 차변에 돈 받는 거 쓰면 되겠죠. 그럼 3번 차변 4번 대변 똑같아요. 그럼 3번 차변, 그럼 우리 현금으로 100만 원이다. 그러면 현금 두자 치시든지. 그럼 금액 얘는 여전히 차변 대변 한 맞추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100만 원이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는 또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입력이 끝난 거예요. 오히려 차변 대변을 내가 매출이다 잡았으니까 위치를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매출이니까 당연히 대변에 너 이거 판 거 맞니부터 정리하고, 차변에 돈 받는 거 쓰니까 차변 대변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매매출 점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계정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자, 7월 4일 비사업자인 오상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자,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라고 적혀 있죠. 이것 때문에 11번 매출 과세예요. 자, 그럼 우리 거래처 정보가 있네요. 거래처 등록하라고 했네.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뭐 우리가 전부 다 물건 팔고 현금으로 전액을 다 있네요. 다 현금으로 전액을 수령했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 2월 4일 날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주었다. 그래서 11번 매출과세. 우리가 판매한 거는 컴퓨터고 수량단가 안 알려주니까 쓸 수 없고, 공급가액이 72만 원이고. 자, 거래처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반 전표와 똑같아요. 플러스 키를 눌러도 되고 F2번 눌러서 F3번 눌러도 되고. 근데 내가 거래처 코드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면 F2번 눌러서 아래 신규 등록 F3번 있죠. F2번 누르면 거래처 등록에서 F2번 누르면 아래에 F3번 신규 등록, 얘가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 똑같이 얘가 뜨니까 우리 K랩에서는.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면 거래처 코드 305번 오상식, 특별한 말 없으면 동시라고 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오상식이다. 플러스 키 눌러가지고 하면서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만드셨으면 확인하고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전자에 1번 눌러서 요로 바꾸고 자, 여러분들은 그냥 분계를 전액 현금이잖아. 그럼 1번 현금이라고 눌러보세요. 1번 현금 하면 엔터 치면 이 분계가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1번 현금이라고 한 거랑 저는 혼합이라고 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쓴 거랑 둘 다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하시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가는데 앞에 제가 말했던 거는 현금이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일까봐 문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후에 현금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7월 5일로 갈게요. 매출처 범물금속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의 포장 분량으로 할인액이 110만 원으로 결정되어 당일자로 매출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자, 이번에는 매출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적혀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세금 계산서는 물건을 판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라고 했죠. 공급자가. 그럼 제가 자, 여러분한테 물건 팔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봤더니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거나 가격을 깎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 보내면서 다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받으면서 여러분한테 또 세금 계산서를 그럼 돌려받은 만큼 마이너스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치 팔았어요. 100만 원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20만 원치가 반품됐잖아. 그럼 제가 세금 계산서를 마이너스 20만 원을 해서 발행해 주는 게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이 수정세금 계산서는 내가 100만 원치 팔았으면 100만 원 넘게 마이너스라고 할 일은 절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분계도 전부 다 마이너스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거래 잔액을 넘어갈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장부상 잔액을 마이너스로 둘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은 이것도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발행자는 무조건 11번 매출과세 받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봐서 불공제 사유 아니면 51번 매입과세. 그럼 지금 얘는 우리가 매출처한테 물건 팔았는데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 지금 불량이라서 반품 받은 거예요. 그죠? 아니 반품이 아니고 할인 받았네. 그럼 값 깎아주기로 한 거예요. 하자가 있어서. 그럼 이때는 매출 애누리다, 환입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대놓고 제품 매출에서 금액을 줄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앞에 제품 매출 뭐 얼마가 있었던 간에 이번엔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분계 유형에서 이번 외상이라고 하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있는 분계가 한 방에 잘 나오는 거 한번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외상 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는 이런 말들이 있으면 제품에 대해서 불량인데 외상 대금하고 상계됐다고 했을 때는 사실 분계를 2번 외상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2번 외상으로 하면 분계를 컴퓨터가 다 해줄 거거든. 자, 우리 한번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 제가 잘못 썼던가요? 답 그림이 틀린 거네요. 5번군 누구지? 답 그림이 틀렸나 봐요. 웬 5번구가 나왔을까요?
이제 7월 5일 날 수정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어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인 거예요. 11번. 그리고 뭐 얘는 뭐 매출 할인이든 저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쓰는데 이 글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11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죠. 그럼 여기는 부가가세 뺀 공급가액 과세 표준 들어오는 거니까 100만 원만큼 반품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법물 금속이고 전자세금 계산서에 전자여 매출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은 분계를 2번 외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마이너스가 되고 부가세 예수금도 마이너스가 되고 제품 매출도 다 마이너스가 되죠. 수정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음수로 분계하시면 돼요. 근데 외상을 안 하고 혼합으로 하신 경우에는 여러분은 그냥 외상 두시고 분계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해도 둘 다 같은 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번 외상이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00만 원 그 차변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거나 위아래 순서만 차이인 거지 똑같죠. 분계는 여러분들 분계하고 똑같죠. 그러면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 외상 쓰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혼합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사실 꼭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지금 할인이 아니죠. 애누리인데 만약 할인이라고 하면 차변에 우리가 매출 할인이다라고 해서 100만 원 써도 문제 없어요. 이게 우리 일반 전표에서 했던 거죠. 그럼 얘를 또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110만 원이라고 써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써도 지금 이번 외상에서 다 마이너스로 되는 거나 얘네들을 이렇게 쓰는 거나 전부 다 정답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쓰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 때는 얘는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7월 6일 영천 중고자동차의 승합차 취등원가 12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530만원을 880만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중에서 시험에서 많이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그 일반 전표 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승합차 우리 자동차를 파는 거죠. 그럼 이 자동차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자동차의 장부 금액 1200에 샀고 지금까지 530만원 달았으면 670만원이죠. 이해가셨죠? 승용차의 장부금 670. 그럼 얘를 우리가 팔면 지금 880만원 별도잖아. 부가가치세는 내 돈 아니에요. 받아서 가져다 주는 거니까 받긴 받아야 되는 돈인데 내 돈 아니고 나는 880에 판 거죠. 그럼 670만원짜리를 880만원에 팔았으면은 210만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우리 장부 원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내 장부 금액하고 내가 팔았을 때 금액하고 그 둘의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판 자동차의 장부 금액은 670인데 지금 내가 판매한 돈은 880만원이니까 210만원 이익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그렇게 금액이 안 나오면 분계 틀렸구나 생각하고 시험 때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고정자산 매각하는 문제가 나오면 좀 잘 틀려서 시험 내는 사람이 좋아해요. 자, 부가세 예수금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잡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위에 과세 유형 잡아주면,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1번이 대변에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다음 취득 원가를 써서 지워주고, 두 번째 차변에 유형 자산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을 꼭 선택해주고, 다음 우리는 수령액이나 아니면 미수금을 써줄 건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쓸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익이다 손에다가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이 세 개가,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입력해 보시고 얘가 원활해질 때 순서 바꾸시고, 그 전까지 원활해지지 않으면 이 순서대로 입력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들 써요. 이 분계 못하면 3점 빼고 들어가겠다고 말한다고. 근데 얘가 여러분한테 실수할 거리를 많이 줘요. 자,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는, 자, 우리 컴퓨터 볼게요. 자, 날짜 7월 6일 날, 자, 이번에 전자세무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승합차를 팔았어요. 우리가 판매한 돈은 880만 원의 별도죠. 그러면 880만 원의 별도다. 자, 이번엔 거래처 추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엔 플러스 키 눌러 볼게요. 그러면 공 5개 붙죠. 회사가 영천중고자동차고, 코드 번호는 105번. 그리고 수정 버튼 눌러야겠네요. 아래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차중고, 업태는 소매 중고자동차, 시장 사길 52. 전자 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해라는 게 이거예요. 대변에 제품 매출 적혀 있는 애를 우리 자동차 판 거죠. 제품 판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제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먼저 수정. 자, 그리고 엔터 빠방 바로 치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880만 원의 물건 판 게 일반적이니까 나온 거지만 우린 장부에 1200만 원에 산 자동차였죠. 그러면 88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수정. 자, 얘를 먼저 수정하시고, 다음 차변에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차량 운반고 찾으셔도 되고,
차량 운반고 다음 번호 쓰셔도 되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530만 원이죠. 그럼 530만 원이다. 자, 그럼 이 다음은 차변에 돈 받을 건데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돈 받은 거니까 차변에 현금 우리 얼마 받아야 되죠? 그죠? 968만 원 받아야 되죠. 부가세까지 받아야지. 그리고 88만 원은 그냥 가져다 줄 거죠.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자, 위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안 달려서 210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210만 원 이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거 치우고 내 받을 돈 쓰고 그러면 이제 이익이다 손해다 써야지. 왜냐면 대변에 88만 원 들어가 있어서 그 돈까지 받는다고 쓴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2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걸 지금 바로 아래에 여러분들이 다시 똑같이 6일이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 보면서 똑같이 한 번만 더 써보세요. 똑같이 6일 11번 매출과세 880만 원 해서 뭐 거래처는 이제 등록되어 있으니까 영천중고 자동차 전자이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분계 한 번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입력해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럼 제가 이거 쓴 의미 이해가시죠? 어떤 순서대로 써라라고 적었는지. 대변에 유형자산 쓰고 그 금액을 취득원가로 바꾸고 일반 제품 매출을 유형자산 계정과목 그리고 내가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원가 바꾸고 그리고 차변에 유형자산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 선택하고 내가 돈 받는 경우도 있고 아직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배상한 경우도 있는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쓴다. 그리고 나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장부에 부가가치세가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장부에 기록되는 거는 내 장부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남을 거예요. 그 금액이 안 남으면 장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것보다 많이 받으면 이익, 작게 받으면 손해가 딱 정확하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7월 7일 문제는 자, 이따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이 문제 별로 지엽적으로 쓸데없는 문제 내고 시험에 이런 타입은 안 나와요. 근데 쓸데없이 해서 괜히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만 별로 안 좋아지는 거니까. 자, 7월 8일 문제 볼게요. 자, 남산물산의 로컬 A씨에 의해 제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로컬 A씨에 의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7일날 12번 매출 영세고 이번 제품 판 거예요. 그럼 그냥 제품이라고 써주고 금액은 1,500만 원이죠. 그러면 1,500만 원이다. 거래처는 남산물산. 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래서 자, 그럼 영세율 구분은 F2번 눌러서 3번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걸 선택하고 영세율 구분 틀려도 그냥 3.9이에요. 빼먹어도 9이니까 잊지 말고 꼭 하시고 자, 다음 분계는 제품 매출인데 차라리 현금이니까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해도 되고 이번엔 영세율이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부가가치세가 없고 분계도 안 나오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은 조금 있죠. 부가세 예수금이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얘가 있다가 지금 영세율이라서 그게 없어서 조금 허전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 다음 374페이지. 자, 7월 9일 장부가액 5,500만 원의 토지를 8천만 원의 신천 포장에 매각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번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라고 적혀 있죠. 계산서면 면세라 그랬잖아.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매출이겠죠. 그래서 13번 매출 면세가 되고 자, 지금까지 계속 봐도 과세 유형은 증빙 서류로 제가 먼저 잡는 거죠. 거래 내용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과세 유형은.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보면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 장부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죠? 5,500에 감가상각 안 하니까 사온 가격이 장부 금액이겠지.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5,500짜리를 8천만 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50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오겠네. 그럼 8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했으니까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다 쓸 거고 잔액은 외상했대요. 그럼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만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러면 얘는 나머지 5천만 원은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죠? 얘는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2,50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7월 9일을 써보면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3번 매출 면세. 우리는 토지를 팔았고 판매한 금액은 8천만 원. 거래처는 신천 포장. 자, 이번에 그냥 계산서라고 적혀 있죠. 전자라는 글자가 안 적혀 있죠. 그럼 비워놓고, 자, 분계는 호남. 그럼 면세도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제품 매출만 적혀 있는데 우리는 제품 매출한 거 아니죠. 토지를 판 거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을 토지로 바꿔주고, 그럼 토지는 장부에 5,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여기로 5,500만 원으로 수정해주고, 다음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당좌 예금으로 3천만 원, 당좌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외상했으니까 미수금인데 우리가 지금 판 돈은 8천이죠. 근데 3천만 원 쓰니까 5천만 원 더 받아야지. 그죠? 항상 내가 받을 돈까지 정확하게 다 써놓고 이익인지 손해인지 봐야 돼요. 그것도 마지막 다 잘 해놓고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내가 받을 돈까지 다 써놓고. 자, 그럼 위에 플러스죠. 마이너스 떴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뜨잖아. 그래서 제가 빨간색이라더라도 얘가 안 뜨면 플러스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비용 자리는 차변이고 수익 자리는 대변이죠. 그래서 플러스 나오면 수익이라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 있으면 되고, 마이너스 뜨면은 비용 자리가 차변이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얘가 5천만 원이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2,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감가상각 안 하기 때문에 취등원가 쓰고 감가상각 누계 차변에 쓰는 게 지금 이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으로 안 나온 거죠. 얘는 똑같은데 면세품이라고, 그리고 감가상각 안 하기 때문에 취등원가 지운 건 똑같은데 감가상각 누계 빼는 거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돈 받는다고 정리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10일 날, 자, 자사 제품을 매출처에 황금 상사의 선물로 제공하다. 자, 이건 무슨 상황일까? 지금 얘는, 자,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표현할 때 제품이다,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건 재고자산이죠. 제품 상품이라고 쓴 거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산의 판매 목적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사올 때에 매입세액을 무조건 공제받았겠죠. 근데 그럼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를 거래처에 선물로 줬대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뭐라고 할까? 그렇죠. 너 이거 사업상 증여로 팔아버리는 걸로 하겠죠. 처음부터 거래처에 줄 거면 제품이 아니라 접대비로 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어야지. 그죠? 자,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세법은 얼마에 팔았다고 하죠? 무조건 시가에 팔았다고 할 거죠. 시가에 팔았다고 말하는 건 시가의 10%인 70만 원 부가가치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 70만 원을 거래처한테 그럼
접대하면 물건을 접대하면서 70만 원 달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돈만큼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70만 원하고. 그럼 또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만이 아니고 우리 얼마짜리 물건 줬죠? 우리 장부에 500이라고 적혀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우리 장부상으로는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500만 원짜리 제품하고 이것 때문에 물리게 된 부가가치세 70만 원하고 570만 원이 접대비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분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아무 증빙 없고 근데 간주 공급으로 과세 거래로 보죠. 이때 선택하는 과세 유형이 14건별인 거예요. 자, 그럼 7월 10일 날 14건별 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우리 14건별이 우리 편리하라고 공급 대가 쓰면 분리되게 해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70만 원이라고 쓰면 700에 70만 원 분리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시죠? 근데 저처럼 자 화면 보시면 덤벙거려서 700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죠. 그럼 여러분도 숫자 보자마자 잘못했다 아차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제 우리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데 컴퓨터는 한 번 실수했다고 두 번 기회 안 줘요. 여기에 제가 770이라고 다시 쓴다고 해서 얘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수하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과세표준 700 세액 70만 원이라고 직접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찮아가지고 공급가액에 그냥 1 써가지고 풀어버리고 770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수하면 그냥 공급가액과 세액만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거래처는 원래 사업상 증여는 안 쓰는데 시험 때는 알려주면 답안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면 쓸게요. 거래처에 접대했다고 저한테 했어요 라고 신고하면서 써두는 그런 회사는 없죠. 그래서 자, 다음 분계는 혼합. 자,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70만 원이 생겼는데, 자, 우리 지금 700만 원의 제품 매출한 건가요? 아니죠. 500만 원짜리 제품을 준 거죠. 이해가시죠? 어떤 말인지? 그러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을 지워야지. 제품 매출은 수익 인식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제품 준 거 지워야 되는 거니까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바꾸고,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는 재고 자산이 대변에 오게 되면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애죠. 얘는 그래서 준 거지 판 거 아니잖아.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그리고 금액은 원가 500만 원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차변 570만 원이 접대비가 될 거잖아. 그럼 차변에 접대비인데 매출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 간주 공급하실 때는 과세 유형, 그리고 이 공급 대가 써서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대변에 계정 과목 재고 자산으로 바꾸는 거, 타계정으로 대체, 그리고 원가로 바꿔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간주 공급이라서 제가 체크한 내용이 이 내용들이죠. 그럼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간주 공급일 때 이거 차이예요. 거래처니까 사업상 증여니까 이거고,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면 접대비가 복리후생비가 될 뿐인 거고, 대표이사가 가지고 갔으면 가지급금이 될 뿐인 거야. 그럼 얘는 다 똑같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올 때가 아니고 간주 공급에 걸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